안녕하세요. 오늘은 20대가 꼭 알아야 할 한 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주역은 많은 조언을 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20대가 꼭 알아야 할 한 가지를 꼽는다면 저는 의리의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리죠, 의리. 예. 우리는 흔히 사람은 의리를 다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그 때문에 20대 청년은 모든 경우에 의리를 다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경험이 쌓이다 보면 여러 가지 산전수전을 다 겪는 과정에서 모든 경우에 의리를 다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사실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는데요. 아직 순수한 20대 청년은 그 모든 경우에 의리를 다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은 사실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 때문에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데요. 이 의리라는 것은 원래 유학의 4대 덕목, 인이예지에서 나온 것입니다. 인이예지죠, 인이예지. 이 중에 이게 바로 의리입니다. 의리, 인이예지. 이처럼 의리는 유학의 4대 덕목 중에 하나인데요. 유학의 최고 경전이 주역입니다. 주역. 그런데 주역은 이 의리에 대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 세상, 우리 사는 이 세상의 절반에는 의리가 적용되지만 나머지 절반에는 의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역은 의리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주역의 체계를 여기 한번 써보겠습니다. 주역은 이렇게 상경과 하경 두 권으로 나뉘어 있는데요. 각각 상경은 상경의 세계에 통용되는 질서에 대해 말하는 것이고, 하경은 하경의 세계에서 통용되는 질서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역은 상경의 세계와 하경의 세계를 엄격히 나누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공동체에 속해서 생활을 합니다. 공동체, 회사, 종교단체, 친목모임, 사회단체 많지요. 그리고 공동체라고 생각하면 거창한데, 세 사람 이상의 관계가 형성되면 그게 바로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회사라고 해도 회사 안에, 그 안에는 또 아주 작은 그런 사람의 모임, 공동체가 많지요. 동기 모임이 있을 수 있고, 같은 팀원이라는 그런 또 공동체가 있을 수 있고, 관계를 맺고 있는 다른 부서 사람들과의 관계도 있고, 여러 관계망이 있죠. 고객과의 관계, 거래선과의 관계, 협력업체와의 관계, 이렇게 다양한 사람의 관계망이 존재합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공동체에 속해서 살아가고, 또한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관계망,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망에 속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역이 보기에는 그런 사람의 공동체 또는 사람이 맺는 관계, 그 관계망은 상경의 세계와 하경의 세계로 나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 모두 상경의 세계에 속하는 공동체가 있고 하경의 세계에 속하는 공동체가 있고 두 부류로 나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경의 세계에 속하는 사람이 있고 하경의 세계에 속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역은 이렇게 상경의 세계와 하경의 세계를 철저하게 나누고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을 하고 또는 등교를 하고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우리는 하나의 세상에 살아나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두 세계로 나뉘어 있다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우리가 속한 사람과의 관계망이 바뀔 때, 이러한 관계망에서 이러한 관계망으로 이동할 때 우리는 상경의 세계에서 하경의 세계로 넘어갈 수도 있고, 하경의 세계에서 다시 상경의 세계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이 서로 다른 두 세계로 나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각각에 맞게 구분해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 주역의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럼 이 상경의 세계는 어떤 곳이냐? 상경의 세계와
하경의 세계가 있는데요. 이 두 세계가 어떻게 구분되는가? 첫 번째는 규범이 확립되었는가의 유무입니다. 상경의 세계는 이 규범이 아직 확립되지 않은 곳이고요. 하경의 세계는 그 사회 규범이 확립된 곳입니다. 그러므로 규범이 확립되지 않은 상경의 세계는 난세고 규범이 확립된 하경의 세계는 치세입니다. 그러면 이 규범이 확립되지 않은 난세에서는 비인이 설쳐됩니다. 비인이라는 것은 사람이 아닌 사람인데요. 주역에는 이 사람이 아닌 사람인 비인이 꽤 등장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주역이 보기에 이 세상에는 사람이 아닌 사람이 꽤 많이 섞여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규범이 확립되지 않은 난세에서는 이 사람이 아닌 사람이 설쳐되는 것이지요. 반면 규범이 확립된 하경의 세계에서는 이 비인이 억제되고 배제됩니다. 그러므로 비인이 없습니다. 여기는 이제 비인이 존재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렇게 규범이 확립되지 않아 비인이 설쳐되는 상경의 세계에는 의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상경의 세계는 어찌 보면 일종의 아비규환과 같은 곳입니다. 거기서는 군자, 주역의 주인공이 군자인데요. 그 군자가 기본적으로 나를 지켜내야 되는 곳입니다. 상경의 세계는 나를 우선 지켜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는 의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주역의 세계에서 군자는 일종의 아비규환과도 같은 이 상경의 세계에서 담금질이 돼서 단단해집니다. 이 세상을 살아나가기 위한 기본기를 익히는 곳, 거기가 이제 상경의 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하경의 세계는 규범이 확립된 치세, 그리고 비인이 배제되고, 하경의 세계 사람들은 모두 예와 염치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경의 세계에서는 이제 의리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군자는 상경의 세계에서 담금질되어 단단해지면, 그리고 기본기를 갖추고 나서 하경의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예와 염치를 아는 이 하경의 세계 사람들과 더불어 그 인생에서 그 가치와 보람을 창출해내는 그런 즐거운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주역의 구조는 이 난세인 상경의 세계에서 철저히 담금질이 돼서 군자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기 위한 기본기를 다 익혔을 때, 그때 군자가 홀로 설 수 있다고 합니다. 홀로 선다. 이립이죠, 이립. 공자님이 말씀하신 이립인데, 공자님이 나이 30에 홀로 설 수 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최고의 성인인 공자님마저 30이 돼서야 비로소 홀로 설 수 있었다는 것은 그 20대인 여러분, 아직 그 20대인 여러분들은 아직 이 세상에서 홀로 설 수 있는 기본기가 아직 다 갖춰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리가 모든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실을 철저히 알고 나를 지켜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상경의 세계는 그 난세요, 여기서는 어떤 가치와 보람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켜내는 것이 우선이고, 앞으로 이 세상을 헤쳐나가기 위한 기본기를 익히는 단계, 나를 아직 담금질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역이 이렇게 두 세계, 상경의 세계와 하경의 세계를 구분하는 기준을 아주 쉽게 생각해 보면 이 비인이 존재하는가 여부입니다. 상경의 세계는 그 규범이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인이 설쳐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상경의 세계에서 군자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는 비인이 섞여 있습니다. 비인이. 물론 상경의 세계라고 해서 모두가 비인인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그 만나는 사람 중에 누가 비인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군자는 충분히 경계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필자가 경험한 바로는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크게 곤욕을 치르는 것이 바로 이 문제를 헷갈리는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비인이 섞여 있는 상경의 세상에서는 그 의리를 다할 의무가 없는 것인데, 의리를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큰 상처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이 아닌 사람, 이 비인일수록 그런 이 의리를 다하려고 노력하는 그 성실한 사람, 진실한 사람을 알아보고 이를 이용하려 드는 수가 많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성실한 청년이, 젊은이가 그 인생에서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사기를 당하거나 범죄의 피해를 입거나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인생이 그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가령 20대 청년이 뭔가 그 사업을 시작했는데 잘 안 돼서 실패했다. 장사를 시작했는데 잘 안 돼서 망했다. 물론 괴로운 일이지만 이는 그 언제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 실패의 경험은 괴롭지만 그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도전에서 성공할 수가 있고, 아니면 전혀 다른 분야에서 새로이 창업을 했는데, 장사를 시작했는데 그 어떤 그 지난번 실패의 경험이 밑거름이 돼서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빈에게 걸려들어서 결정적인 타격을 입고 나면 그대로 주저앉는 경우도 보게 되기 때문에 그 이 두세 개를 구분해야 된다. 이 문제는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와 의라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와 의. 예의죠, 예의. 예의라는 말을 지금 한 단어처럼 요즘은 쓰고 있는데 예의는 한 단어가 아니고 예와 의로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예의죠, 예의. 이 의는 앞서 그 의리할 때 의와는 다릅니다. 사람인이 하나 더 있죠, 의. 그래서 의는 뭐냐 하면 의는 의식할 때 의식을 올리다 라고 할 때 의입니다. 의. 뭐냐 하면 사람의 그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거지. 서양에서 말하는 에티켓이 의입니다. 에티켓. 이처럼 의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사람의 그 행동거지의 문제인데 비해서 예는 내적인 것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내적인 것. 뭐냐 하면 정성을 다하는 것. 외적인 그 행동거지만이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그 정성을 다 기울이는 것, 진실을 다하는 것, 그것이 예입니다. 예. 그래서 이처럼 두 개가 구분되는 개념인데 뭐냐 하면 예는 하경의 세계, 의리가 적용되는 하경의 세계에 적용되는 질서이고 의는 상경의 세계에 적용되는 질서입니다. 군자는 이 상경의 세계에서도 사람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상경의 세계라고 해서 사람들과 단절돼서 지내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과 그 관계를 맺지요. 하지만 이때 관계를 맺을 때 바로 의의를 다합니다. 에티켓을 다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그 관계를 그 원만하게 맺습니다. 하지만 그 관계는 아직 그 의리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마음의 경계를 늦추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의의는 다함으로써, 에티켓은 다함으로써 상대를 존중하는 것이고 그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의 진심을 그 사람한테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해야 오히려 그 관계가 원만하게 유지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람은 모두를 의심하기만 하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나가려면 누군가는 믿어야 합니다. 상대에게 나의 진심이 통할 것이다 이렇게 믿으면서 그 상대방을 신뢰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신뢰할 수 있는 상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살 때 제대로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상경의 세계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상경의 세계에서는 그렇지 않고 하경의 세계 사람들과 어울려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경의 세계의 사람들, 예를 알고 염치를 아는 하경의 세계 사람들을 신뢰하고 그들에게 진심을 다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 주역의 가르침입니다. 상경의 세계 사람들과는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처럼 주역은 그 상경의 세계와 하경의 세계를 구분하고 그에 따라 의와 예를 이렇게 의와 예를 구분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역의 내용을 보면 그 상경의 세계에서 하경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굉장히 어렵게 여깁니다. 이 정도면 이제 이 관계가 하경의 세계의 관계가 하경의 세계에서의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면 인정하지 않을까 싶은데도 웬만해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하경의 세계에서의 관계. 뭐냐면 예로 맺어진 관계죠. 예로 맺어진 관계. 이 예로 맺어진 관계라는 것이 형성되는 것이 아주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대신에 한번 예로 맺어진 관계가 형성된 이상 그것을 해소하는 것도 대단히 어렵게 여깁니다. 이 예의 질서라는 것은 그 형성되기도 어렵고 거기에 들어가기도 어렵고 한번 들어간 이상 나오기도 어렵다. 이렇게 여기는 것이죠. 그리고 일단 그런 어렵게 맺어진 예의 관계가 형성되었으면 이제는 그 관계에서 나의 진실함을 다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두 세계를 구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두 세계를 구분하지 못하고 비인이 섞여 있는 상경의 세계에서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을 신뢰해서 그 사람에게 나의 진심을 드러내는 것은 그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그리고 주역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이 세상을 살아나가기 위한 기본기, 상경의 세계에서 담금질하면서 익혀야 하는 기본기를 아직 익히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그렇게 신뢰할 만하지 못한 사람을 신뢰하면 이름에 욕됨이 있고 몸이 위태롭게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20대이신 여러분, 정말 그 꽃다운 좋은 시절이지요. 하지만 그 인생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이 다 같은 세상이 아니다. 상경의 세계가 있고 하경의 세계가 있다. 이 둘을 구분하시고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잘못하면 결정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의리라는 것이 쉽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20대 젊은이는 자신이 어떤 이 관계, 이게 사실 상경의 관계임에도 그 관계의 의리를 내가 다하지 못하는 것을 마치 자신이 이 잘못하는 것처럼 자기의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될 일인 것처럼 생각하는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주역이 유학 최고의 경전인 주역이 의리라는 것이 바로 유학에서 나온 것인데 그 유학의 최고 경전이 바로 의리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좀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진실한 관계, 사람 사이의 진실한 관계라는 것이 그 어려운 것이지요. 그리고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소중한 것, 소중하다. 한자로 한번 제가 써보겠습니다. 소중하다는 것은 무거운 것이라는 말입니다. 무거운 것, 소중한 것, 무거운 것이죠. 진실한 관계라는 것은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무거운 것이기 때문에 진실이라는 것은 가볍게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무거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볍게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 가볍게 남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이런 사실을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의리라는 것도 그리 쉽게 요구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소중한 것이니까, 무거운 것이니까 그렇게 가볍게 요구되는 것이 아니다. 이 점을 꼭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